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고민하고 있는 허리협착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허리협착증에 대한 기존 생각을 180도 바꿔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허리협착증에 대한 기존 생각이 무엇인가요? 허리협착증은 허리의 병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허리의 병이라 생각해서 허리만을 치료하죠. 그런데 그렇게 치료한다 해서 허리협착증이 나았습니까? 낫는 것 같아도 다시 재발하고 악화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허리협착증은 기존의 생각인 허리의 병이다, 그래서 허리만을 치료해야 한다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리협착증은 허리만의 병이 아니고 허리 외에도 다른 곳을 치료해야 한다. 오늘 내용이 허리협착증 환자분들께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허리협착증은 허리의 병이다, 이게 기존의 생각이죠. 그런데 허리협착증은 허리만의 병은 아니다. 물론 허리가 협착되고 노화돼서 생기는 병이 허리협착증이 맞습니다. 하지만 허리협착증은 허리가 협착되고 노화된다고 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 MRI 상태, MRI를 보면 얼마나 허리가 협착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MRI를 보고 허리가 많이 협착된 사람이 증상 또한 많이 심할까요? 아니면 MRI에 허리가 조금만 협착된 사람은 증상이 거의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MRI에 협착이 심해도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 MRI 협착은 덜하지만 오히려 증상이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또한 협착된 부위가 같아요. 예를 들어서 4번, 5번에 협착이 있어요. 보통 4번, 5번에 협착이 있으면 다리 바깥쪽으로 저린다든지 이 4번, 5번에 영향을 주는 부위를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4번, 5번에 협착이 있는데 허리만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번, 5번 부위에 방사통, 저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번, 5번 협착인데 오히려 5번, 6번 쪽에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리협착증이 허리만의 병이라고 한다면 허리가 협착된 부위에 따라서 증상도 일정해야 되는데, 허리협착증은 허리만의 병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천차만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그럼 허리협착증은 어떤 병이냐? 허리협착증은 허리의 협착 정도와 내과적 상태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증상을 만들어내는 병입니다. 자, 그러면 허리협착증의 증상은 허리 협착된 정도와 내과적 상태, 즉 허리와 내과적 상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허리협착증 증상이 협착된 허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내과적인 상태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원인을 종합적으로 찾아 해결해야만 올바르게 허리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허리는 굳어진 허리를 운동도 하고 풀어주고 필요하면 시술도 하고 필요하면 침도 맞고 이렇게 치료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과적 상태는 도대체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내과적 상태의 핵심은 수면입니다. 수면. 즉, 잠을 잘 자면 허리협착증 증상은 덜해지고, 잠을 못 자면 허리가 협착이 별로 안 돼 있어도 증상은 오히려 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3년 7개월 동안 2,000명이 넘는 성인들의 수면을 추적 관찰한 결과, 불면이 악화되면, 잠을 잘 못 자면 불면이 악화되면 요통이 생길 확률이 1.5배 증가하더라. 즉, 수면하고 허리 통증이 밀접한 연관이 있더라, 이런 연구가 있었고요. 동물 실험들에 따르면 수면 부족이 근육의 회복을 방해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 근육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해요? 다리에서 혈액을 다시 위로 올려주게끔 근육이 펌핑 역할을 해주죠. 그럼 근육이 회복이 잘 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다리의 저림, 걷다 쉬고 엉치가 아프고 이런 혈류순환 장애, 혈액순환 장애, 그로 인한 허리협착증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리협착증은 허리 자체의 협착 외에도 내과적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 내과적 상태의 핵심은 뭐다? 수면이다. 그렇다면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은 허리만을 치료할 게 아니라 무엇을 치료하려고 해야 됩니까? 수면을 치료하려고 해야 합니다.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은 잠을 많이 자려고 해야 합니다.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은 잠을
깊게 자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잠을 많이 자고 싶다 해서 깊게 자고 싶다 해서 잠이 잘 오던가요? 어떤 분들은 자는 동안 3번, 4번 깨기도 하고 한 번 깨면 다시 잠이 안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허리 협착증 증상은 점점 심해지게 되죠. 자, 지금부터는 수면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허리 협착증 극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수면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수면과 허리 협착증을 개선할 방법은 3가지입니다. 3가지. 첫 번째는 한약 치료입니다. 한약 치료. 한의학에서 수면은 어떤 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냐면요, 심장의 기능, 심장의 튼튼한 정도랑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장이 튼튼하고 심장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면을 깊게 하고요, 심장이 허약하고 심장의 한의학적으로 사기, 그러니까 심장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에는 수면이 얕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한약 처방들을 제시했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째 방법은 발끝치기입니다. 발끝치기. 발끝치기는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치는 거죠. 잠을 자기 전에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면서 심장이 해야 될 역할을 도와서 더욱 깊은 수면을 가능하게 해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맨발 걷기, 수면에 아주 좋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라면 맨발 걷기가 정말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뭐다? 심장이 약하다. 그러면 심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한의학의 대표적 처방이 뭐냐? 귀비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어요. 이 귀비탕은 원래 심장이 약한 분들이 생각이 많고 사소한 것도 잘 안 까먹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려과다라 그래. 사려과다. 생각사, 생각며, 생각이 과다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겪어도 남들은 에이 몰라 이러고 지나갈 일들을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골똘히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죠. 작은 스트레스에도 내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죠. 잠을 못 자죠. 그거는 심장이 약하다. 그래서 귀비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사용해주면 깊은 잠을 자게 하는데 좋습니다. 깊은 잠을 자면 근육의 회복을 돕고 혈류순환을 도와서 허리 협착증 증상이 완화되겠죠. 자, 2번째로는 사물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들한테 좋냐? 특히 잠을 못 자면서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다리가 저리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있는 허리 협착증 환자들의 수면 개선에 매우 좋습니다. 쥐가 나거나 저리다는 거는 근육으로 뭐가 안 가요? 혈액이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심장뿐만 아니라 어디를 같이 봐줘야 됩니까? 간이라고 하는 장부를 같이 봐줘야 돼요. 간 기능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사물탕은 심장 기능뿐만 아니라 간 기능까지. 그래서 사물탕을 드셔야 되는 분들은 쥐가 나거나 저림이 있으면서 잠을 못 자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매우 좋다. 그리고 허리 협착증에 도움이 된다. 자, 3번째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처방들이 분신기음, 감미소해산인데요.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화병이에요. 화병. 극도의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아오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화병이 있으면 무슨 특징이 있냐? 갱년기처럼 얼굴로 열이 확 올랐다가 식었다. 이거를 한열왕래라고 하는데,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왔다 갔다 한다. 한열왕래라고 하는데, 실제로 화병이 있으면서 갱년기와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수면에는 분신기음과 감미소해산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잠을 자야 되겠다면 수면제만 생각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설명했지만 한의학은 수면에 대해서 매우 정밀하게 구분하고 오랫동안 관찰해 왔어요. 똑같이 잠을 못 자도 심장이 약해서 잠을 못 자는 거냐, 아니면 심장에다 간까지 약해진 거냐, 아니면 화병으로 인해서 몸의 수분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위로 열이 뜨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냐,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 가지고 그 구분된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처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리 협착증을 극복해야 되는데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분들은 한약 처방을 꼭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째는 발끝치기예요. 발끝치기는 언제 해야 돼요? 잠을 자기 전. 몇 개 해요? 300개 이상. 300개 하는데 몇 분 걸려요? 3분. 반드시 누워서 하는 거예요. 반드시 누워서. 자, 발 뒤꿈치를 붙이고 양쪽 엄지발가락에 붙게끔 톡톡 치는 거예요. 안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는 신용만 해줘도 돼요. 300개 이상 해보세요. 더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언제? 잠을 자기 전에. 잠을 자기. 그러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면서 더욱 깊은 잠을
자도록 만듭니다. 발끝치기 매우 간편한 방법이죠. 잠을 자기 전 매일 3분만 투자해보세요. 그런데 발끝치기를 하는데도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더 강력한 생활요법이 필요합니다. 발끝치기보다 잠을 더 잘 자게 하는 더 강력한 생활요법,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 공원에 가보세요. 맨발로 걷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맨발로 걸으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돼요. 위쪽으로 몰려있는 혈액들이 발끝까지 순환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몸의 전반적인 증상이 개선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수면이 아주 빠르게 개선됩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흙이나 땅, 뭐 잔디밭 이런 데서 맨발 걷기를 하시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저는 흙과 땅에서 하기 어렵다, 그러면 시멘트, 아스팔트에서라도 맨발 걷기를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밖에서 맨발 걷기를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꿀팁이 있습니다. 집에서 하십시오. 어떻게 하냐? 이 계란판 있죠, 계란판. 이 계란판을 6겹을 쌓아요. 6겹을. 계란판 6겹을 쌓고 그 위에서 서서 좌우로 지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물론 땅이라든가 밖에서 하는 맨발 걷기에 비해서 효과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허리만 봐서는 안 된다. 수면이라고 하는 내과적 상태를 개선해 줘야 한다. 수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면을 정밀하게 연구해온 한약 처방도 고려해봐라. 생활요법으로는 발끝치기가 있고, 발끝치기만으로 안 된다면 맨발 걷기를 해라. 그러면 수면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허리 협착증. 허리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하지만 잘 안 낫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허리 협착증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치료해야 돼요? 수면부터 치료하십시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